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누수에 의한 사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누수인데요. 누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진 않죠. 그래서 대부분 아래층 천장에 붙게 되면 위층을 의심을 하고 어디에서 누수가 나는지 방수의 하자인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에 사실 경우에 내가 아래층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누수가 날 경우 보통 위층으로 바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누수의 원인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위층에 방문을 해서 누수가 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만약 원인이 위층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위층에서 자연스럽게 누수를 인정해서 아래층에 사는 나에게 배상을 해주겠죠. 만약 위층에서 누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수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 탐지까지 해야 되고, 또 그럴 경우는 사진과 영상, 견적서를 수집해서 원인을 발생한 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위층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누수가 나서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는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모두 보고 일배처액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층과의 문제도 있겠지만 집주인과의 결과를 놓고 다툴 때가 있는데요. 만약 세입자의 경우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호스를 잘못 건드렸다든가 수도를 틀어놓고 집을 나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이런 가실 경우는 세입자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자가 생긴 경우라면 관리 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것을 알리고 집주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배책은 가입을 했다면 모든 누수가 보장이 될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집주인이고 내가 여러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중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인데, 임대사업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각각 보장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 가실 때 새로 이사간 주소를 변경해 놓지 않아서입니다. 그때는 목적물 주소지를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보험증권을 보시고 목적물 주소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누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닥에 있는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에 피해가 간 경우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공용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그것은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아래층에 배상을 해줄 때 우리 집 배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원래 피해를 당한 아래층에만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만, 위층에 사는 사람이 배관을 고치지 않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래층에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누수가 된 배관을 수리할 경우 손해 방지 경감 비용도 생각을 해서 또 비용을 청구해 주시면 또 위층까지도 또 보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한 것은 콜센터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목적물에 관해서 배상을 해주는 부분이 누수뿐만 아니라 화재에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히 빌라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해 놓지 않아서 위층 또는 옆집에 피해가 갔다면, 그럴 경우는 우리 집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받으실 수는 없지만 피해를 간 집과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또 일배책의 사례 중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주차장에서 사이드 플랜을 풀어놓은 차를 밀다가 난 사고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굳이 내가 배상 책임에서 아니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운전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 고객님께서 그게 좀 이렇게 차가 주차대를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이드 플랜을 풀어놓고 밀었는데 약간 경사가 져서 차가 그대로 세대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 연락을 했더니 운전 중이 아니라 본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십니다라고 해서 몽땅 본인이 또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배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나오고 수리하는 동안에 차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렌트도 여러 가지 비용도 같이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안 차는 순간에 우리가 실수해서 몇천만 원이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 말고도 수천 수백 가지 건들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열거해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러 몇 가지 일어나는 사례를 보더라도 일배책이 꼭 가입을 해야 하고, 일배책에서 보상 받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도 아시면 좋겠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일배책이 있는지 가족들 보험 증권을 모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거나 영상을 찍어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주시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잘 챙겨 주시는 겁니다. 또 일배책은 자동차 보험처럼 즉시 신고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처리를 하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단 처리를 한다고 보험회사에 먼저 접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금액에 따라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경위를 파악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배책은 생명보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액 보장이 아니라 실제 손해만큼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실비보험이 2개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례보상으로 2군데 다 청구를 하더라도 반반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2개가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반반씩 주니까 한 군데만 청구하면 되지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 사람 앞으로 2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냥 하나는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2개 가입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은 1억 미만인데 그 비용을 2억 원까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례보장이 1회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간다면 그럴 경우에 대비를 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짜리 급배수는 50만원 요즘 바뀌었는데요. 실제 배상은 20만원 제하고 물적 손해만 1억까지 상대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2만원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배상 처리가 될 경우에는 한 군데만 배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 부담금액이 20만원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피해 금액이 20만원이 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 20만원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들 간의 보험 증권들 중에 보험회사가 다른 2개 이상의 일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번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각각 2군데 접수를 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손해액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안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준 금액이 9만 원이고 우리 가족이 든 보험이 A 보험회사와
비보험회사 두 군데 다 가입되어 있을 때 둘 다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곳 중에 한 군데 보험회사를 청구를 했을 경우 실제 손해액 1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80만 원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군데 다 청구를 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A 보험회사, B 보험회사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 보험회사에서는 80만 원, B 보험회사에서도 8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근데 16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매책은 생명보험이 아닌 손해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금액이 실제 피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를 본 금액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각각 80만 원씩 줄 거를 실제 피해액이 100만 원 그러니까 반반 50만 원, 50만 원. 그런데 본인 부담금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면 손해액이 30만 원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 방식은 본인 부담금을 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A사, B사 각각 청구를 하게 되고 A사, B사에 20만 원, 20만 원 공제해서 10만 원, 10만 원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만 원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20만 원 내야 될 거를 10만 원 내야 되는 거니까요.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피해액이 40만 원 이상 넘어갈 경우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일매책이 여러분들의 상황에 모두 다 입맛에 맞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